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한 거를 사주 상담한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는 축일피흉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 길, 피, 흉. 그래서 길한 것은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해가자.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거를 안다면 그리고 자기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자기 사주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알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가 통칭적으로 축일피용한다고 하죠. 한마디로 뭐 안분지족도 이런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축일피용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문득 이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축일피용에서 뭐냐면 가끔은 무지사주가 있어요. 무지사주. 돈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운에서 운이 들어오면 재물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운이 끝나면 싹 빠져나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재물을 묶어두는 방법.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관에 관한 문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장도 되고 뭐 남편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송사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이제 재테크 측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지사주가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돈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해서 이제 재테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재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한 금융거래, 적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할 수 있고, 비트코인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또 맞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주로 이제 남녀 간에 연애사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이야기한 게 이제 보험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질병. 질병. 그래서 질병 이야기할 텐데 제가 사주 명리학 강의하면서 질병은 잊어버려라.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 사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질병 관련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을 앓을 수 있는지 알면 그 관련된 보험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보험은 이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성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의 학습, 진로 장애, 진로 같은 거 상담할 때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나갈 건가 성격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의 적성은 뭐다. 그래서 학습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써먹을 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연애 상담과 관련한 거, 이 보험 쪽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제 보신 사주 상담하신 분은 뭐냐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었고요. 여자분이었고 50대 초반이었어요. 50대 초반. 남자분하고 나이 차이가 2살. 얘가 아마 52세고 남자분이 54세였어요. 54세인데 남자분이 괜찮은 직장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두 분의 궁합을 본 거였어요. 궁합을 보는데 이 여자분이 궁합을 봤는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싶은 거죠. 혼인 신고를 하고 싶은데 남자 입장에서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좀 집안이 좋은가 봐요. 잘 사시고 그다음에 집안이 좀 다 빵빵하고 누나들도 그런데 사주를 봤는데 자기가 의뢰하는 전문 도사님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이 배우시고 굉장히 이제 이분도 사회에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 다니시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데 사주를 보는데 자기 집에서 이 봐주는 도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60세가 될 때까지 60세가 되기 전까지 60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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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거 상담해주고 나서 이제 다 생략할게요. 사주 이야기는 빼고. 아,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당신이 이 남자분하고 다른 데 가서 검증을 받아라.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뭐 이 흔히 말하는 이 도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판에서도. 그래서 여러 군데 정치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깜빵을 갈 건가 말 건가. 마찬가지로 당신도 여러 군데 가서 봐라. 내가 사주 봤을 때는 두 분이 뭐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난 못 찾겠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난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충고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두세 군데를 가서 검증을 받아라. 정말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지. 만약에 이게 살다가 그냥 한 1년 살다가 헤어지면 여자만 벙 뜨는 거 아니에요. 아, 속된 말로 혼인신고도 안 하면 법률적으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약하니까 먼저 이거를 해서 정말 사주 본 데서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또 보러 가자고 했지만 남자가 극구 반대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 이걸로 사주 봐서 두세 군데 가서 검증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두 번째, 그럼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위자료 부분을 미리서 각서를, 그러니까 이자료 부분에서 합의를 쓰고, 만약에 파운 이제 살다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거를 공증을 받아두라. 제가 이렇게 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자가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남자가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근데 본인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남자가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럼 안 할 거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위자료를 뭐 예컨대 뭐 3억이고, 제가 제시한 건 3억이었어요. 몇 년, 한 5, 6년 사는 전제 하에서 3억 정도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재산은 10억대가 살짝 오버 하더라고요. 실제 순 재산이. 그래서 이거를 충고를 해줬는데, 이것도 만약에 거부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서 뭔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이 있긴 있지만 다 새들어 있고 본인은 전세 살고 있대요. 남자분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처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위자료 부분이 아직은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는 또 그런 말 못 하겠대요. 돈 달라는 소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험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종신보험을 들어라. 종신보험. 자, 계약자는 여자분으로 계약자를 하고요. 피보험자를 남자분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예컨대 단기납 종신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씩 넣어서 7년은 넣고 10년 뒤에는 한 1억 2천 받는 거, 1억 한 200 받는 거거든요. 1억 2천, 한 1억 200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 300씩 넣어라. 월 300씩 넣으면 3억 6천을 받는다. 10년 뒤에. 이걸 위자료 삼아라. 그럼 중간에 이 보험료는 누가 내요? 남자가 내야 되겠죠. 남자가 내서 이거를 용돈 삼아서 이렇게 적금을 들듯이 이렇게 드는 거죠. 적금을 들어도 되겠죠. 적금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응해주면 좋지만, 이제 남자가 중간에 예컨대 사망하거나 그럴 경우는 자기는 붕 뜨잖아요. 몇 개월 살다가 남자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1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뭐예요? 여기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남자가 사망했을 때, 우리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이 나오듯이 이렇게 들면은 매달 은행 적금식에, 물론 중간에 해약 환급금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들면은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목돈도 챙기고, 헤어질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중간에 헤어더라도 자기가 계속 보험 내면 되잖아요. 계약자가 자기니까. 그 중간에 남자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그랬을 경우에 종신보험을 보험금을 받으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그 보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남자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살자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고 한다. 도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도사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몇 군데 가서 검증을 해라. 그 다음에 위자료 합의를 해서 예컨대 이 공증을 받아두면은 뭐 굳이 보험료 안 넣어도 되겠죠. 근데 이것도 남자가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은 확실하게 매달 보험료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거를 종신보험을 들어서 남자의 월급을 받아서 이거를 일정 부분 넣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나중에 목돈이 돼서 때가 돼서 목돈이 생기면 그때 헤어질 때 되면은 위자료도 되고 자기 용돈도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혼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남자가 나중에 그 변심하거나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 자기가 낙동강우리를 되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자가 같이 저기 사는 동안에 남자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경우에 내가 그 남자를 믿고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노후 설계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봐라라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는 게 도둑이 지식이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해봐라.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실은. 부동산도 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요. 다른 한 분은 아마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여자분인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부동산을 3개를 갖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50 넘으셨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싱글 분들이 궁합을 사주 보러 올 때는 궁합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생일 때 남자분이 50만 원 줬대요. 50만 원. 근데 자기는 일찍 이혼을 해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남자분한테 50만 원을 생일 선물로 받으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 남자랑 궁합이 어떤지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남자분이 무죄사주예요. 무죄사주. 돈이 별로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차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제네시스래요. 제네시스. 현대 지금 제네시스 말고요. 제네시스 말고 현대 나와서 제네시스요. 그거래요. 얼마나 타냐는데 10년도 넘었대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이 남자한테 차를 달라고 해봐라. 차를 달라고 해봐라. 3개월 이내 차 명의를 넘겨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차는 사를 봐라 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 달인가 있다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 명의를 안 넘겨준대요. 이게 지금 10년도 더 된 제네시스면 차값이 별로 안 나가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한 1,000만 원 나갈까요?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내가 왜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50만 원 정도 줘서 여자를 혹하게 하려고 했을 때 이 3개월을 기다려보고 차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 사람은 이 여자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살까요? 자기가 돈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새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네시스급 이상으로. 제네시스급 요즘 뭐 6천만 원대 이상이 하잖아요. 그 여력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돼요.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결국은 3개월 넘어도 이 현상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를 주거나 새 차를 뽑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하고 정리가 됐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여자분이 돈이 많아요. 그럼 뭐 꼬마 건물이긴 하지만 꼬마 건물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재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50만 원 혹해가지고 자기 건물을 막 이제 돈 있으니까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돈에 종잣돈을 써서 여자를 유혹하는 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자, 돈 얘기 나왔으니까 차하고 돈 얘기 나왔으니까 또 가끔가다 차를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자를 현혹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남자분이 이제 차를 가지고 새 차 샀다고 하니까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게 남녀가 둘 다 돌싱이에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차도 뭐 그렇게 아주 고급차는 아니지만 새 차 뽑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분이 혹한 거예요. 혹한 거냐. 그래서 이분도 남녀 궁합을 보러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어떠냐는데 제가 이분 보니까 그렇게 썩 재물이 많지 않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공직선거 때문에 나갈 때 그 세금을 5년치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은데 아파트 있냐? 아파트 없대요. 나는 지금도 지금 목동에 빌라가 있는지 모르는데 목동 쪽인가? 그쪽에 양천구 쪽에 사시는 분인데 빌라를 자기 동생 명의로 해놓은 게 집이 있고요. 한 달에 뭐 돈을 수천만씩 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사업이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가장 확실한 거 뭐냐면 재산은요, 가장 확실한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내보면 압니다. 자, 세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종부세를 내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굉장히 그 조국 장관의 뭐 페북에다 썼다는데 종부세가 꼭 폭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종부세 받으면 출세했다 이렇게 신문들이 글을 쓴다 이렇게 논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종부세 낼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종부세 1억 낸다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잡아도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전해서 다른 이 모임의 다른 여자분한테 종부세 1억 낸다면 딱 무조건 잡으세요라고 했더니 다 이게 50대 이상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아니 종부세 1억씩 내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그 손을 내밀겠습니까? 더 젊고 예쁜 분들이 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서로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제 뭐예요? 희생하기 싫어해요. 덕만 보려고 속된 말로 덕만. 여자분도 남자분도 여자 덕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냐면 재산세를 홈택스 가서 떼어와라. 재산세 얼마나 내는지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럼 부동산도 나오고 세금 얼마 내는지 종부세 내는지 안 내는지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그렇죠? 법인세라든가 법인이라면 그리고 뭐에 우리가 결국은 종소세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저도 이번에 종합세 몇백 냈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거를 재산세, 종부세, 종부세 이거는 이게 띄워보면 다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제출 받으면 되죠. 정말 돈 있으면 그걸 증명해와 봐라. 돈 잘 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거 세금 얼마 내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핸드폰으로 결제 내역도 다 나오니까 보일러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 현혹된 이 차량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차는요 비싸봐야 뭐 웬만한 차는 6천만 원에서 저기 1억 5천 이렇게 1억 5천 이 범위 안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6천에서 1억 5천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차량 가지고 돈 많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뭐예요? 요즘 30억 넘는 아파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값과 비싼 차와 아파트가 비슷비슷할 때 얼마 차이 안 날 때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게 현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차 갖고는 안 되고 뭐 갖고? 이 재산세, 종부세, 이 세금, 종소세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저기 우리 그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띄워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잖아요. 이걸로 모든 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는 너무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남자를 판별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화된 수량화된 국가가 공인해준 그 영수증으로 그 세금 관계 그 내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시고 남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말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주 상담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문제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이제 또 그다음 뭐냐면 부동산도 제가 했잖아요. 부동산 하면서 여러 가지 재테크 이런 그 사람의 사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테크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할 수 있겠구나. 물론 여기는 이제 금융 상담도 재무 설계도 들어가겠죠. 재무 설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곁들여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사주를 하면서 이런 금융이라든가 보험, 부동산 이런 거를 다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와서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에피소드긴 에피소드인데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두 달 뒤에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몇 가지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과연 두 분이 살림을 합쳤을지 궁금해요. 이제 제가 따로 그 내용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공부해오고 연마해온 그런 지식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종합적인 상담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험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어떤 보험을 좀 드러나라.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상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기 재무 설계 쪽으로 이 자제분에게 어떻게 상속세를 적게내고 이걸 보험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상담의 틀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념으로 제가 이제 일일이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가끔 올리겠습니다.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사주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에피소드를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